삶의 기초를 채워가는 시간 파운데이션.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저희가 좋은 책을 선별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류시화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대표님, 이 책을 선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류시화 그 시인의 시집을 많이는 못 봤지만 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세이집이 나온 걸 서점에서 발견을 하고 이 책을 샀죠. 그리고 이 책을 그냥 시를 감상하듯이 네. 시인이 썼으니까 네. 그냥 일반 에세이 작가들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또 훨씬 더 많은 깊은 표현을 했을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부담 없는 에세이를 읽으려고 샀는데 시집 못지않은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어서 저는 이 울림을 꼭 우리 GWR 멤버들과 나누고 싶어서 네.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진 못하셨더라도 이 책 제목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저도 이 책 제목은 되게 익숙했었는데 사실은 읽어보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김나옥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읽어봤는데요. 그냥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어요. 역시나. 맞아요. 책 이제 제목 앞에 띠지에 내가 묻고 삶이 답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한 부분 저에게 계속 답을 하게 되고 거기에 좀 뭔가 밑줄 그어서 쓰게 되더라고요, 대표님. 한 부분 이렇게 그 밑줄 긋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부분에 밑줄을 긋고 있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히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유시아 시인이 에세이로 네. 쓴 내용들인데 단편적인 에세이가 굉장히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야기 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 너무나 많은 신념들, 그리고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멈추어 서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사상, 종교 이상의 묵상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시인이다 보니 네. 식구가 에세이 곳곳에 보여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식구 같은 그 에세이 글귀에서 주는 감동, 이 부분을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엄청 접어뒀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무렵에 제 마음이 좀 헛헛했었어요. 제가 막 앞, 옆, 좌우를 안 보고 굉장히 돌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열심히 살다가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이 감정과 환경이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에 원치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조금 내려앉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그렇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왠지 좀 별것 아닌 거에 약간 무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약간 내가 가졌던 열정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가진 의욕이 약간 줄어들면서 무기력감이 이렇게 스물스물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더 더해지면 요즘은 우울감을 너무 친구처럼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네.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크게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 네. 내 자신이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책을 읽을 때 그때 당시의 느낌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정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치유가 된 듯한 느낌이 드셨군요. 그러니까 치유는 경험할 시간이 없었고 치유까지는 경험할 시간이 좀 없었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네. 이 책을 제가 그냥
후루룩 읽을 수 없었는데 후루룩 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땡기는 그런 아주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막 정말 잠을 안 자면서 읽었었거든요. 요즘 제가 잠뽀인데 막 머리만 대면 막 자고 너무 피곤하고 맨날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 정화가 된. 내 몸에 활성산소가 날아간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내 감정이 정화가 되는 데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의 기준을 줬어요. 근데 그 표현이 참 멋있네요, 대표님. 책을 읽었는데 정말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 내 뭔가 몸과 마음이 좀 정화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참 좋네요. 좋아요. 어디가 써먹어야죠. 네. 여하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피로도를 좀 느끼신다면 그리고 무언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좀 답답함 그리고 내 일이나 혹은 내 가족의 환경이나 내가 원치 않는 부분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움직임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갑갑함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고민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해답은 아니에요. 해답은 내가 찾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면 좋은지를 너무 잘 가르쳐주는 친구예요. 예. 맞아요. 이 책의 가장 첫 부분에 제가 이제 그 서문이라고 하죠. 책을 탁 넘기면 내가 묻고 삶이 답하다라고 해서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삶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었다. 진리와 깨달음에 대해, 그리고 행복에 대해, 인생의 의미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그 질문들에 삶이 평생 동안 답을 해주고 있다. 근데 그때는 몰랐었다. 이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많은 스승을 찾아서 여행도 하고 책도 읽었지만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던 것들, 경험한 것들을 책에 담았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 처음 시작은 사실 철학책처럼 나는 누구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이 책은 그냥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겠구나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이 책은 이제 루시아 시인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좀 설명하는 내용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게 됐는지 처음에 이렇게 인도에 대한 이야기, 인도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경험 속에서 책 보면서 웃는 일 많지 않은데 이 책 한 3번 웃었어요. 정말요? 어떤 부분에서 빵 터지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몇 군데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의 이야기가 여기 간헐적으로 나와요. 저는 뭐 때문에 웃었냐면 인도에서 그 인도에 있는 어떤 부인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 보고 입 벌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정신분열이라는 결과를 그런 판단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결국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 대목에서 너무 빵 터졌거든요. 빵 터졌는데 사실은 후반부를 가게 되면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행위를 본인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인을 받았던 이야기들에 대해 또 상세한 부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남이 보는 나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아는 나에 대한 갭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로 남이 보는 나만 가지고 평가가 절대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삶 것이 우리의 삶을 참 필요하게 했고 그리고 스스로를 찾는 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여기에서 내가 묻고 삶이 답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작가의 명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도에 갔던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겐지스강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사실은 다른 여행기에서는 이게 좀 꾸며낸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류시화 시인은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그 상황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에서도 저는 많은 좀 깨달음이 있었고요. 사실 저는 마음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 책을 보면서도 또 그런 느낌이 받았었어요. 마치 진실 게임이죠. 나와 함께하는 진실 게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이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이 왔을 때 이 책 제목에 해당이 되는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챕터가 이 책 내용의 정점에 이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제 저자가 표현을 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책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중간에 마음 공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 저자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환경 속에서 조금씩 알아갔던 이 작가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가질까 해요. 네. 그럼 첫 번째로 대표님이 좀 나누어주고 싶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이 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읽으면서. 그래서 그 첫째 챕터에서 자아 회복의 장소라는 것으로 퀘렌시아라고 나와요. 저도 이게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꽤 오랫동안 저는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두에게 필요한 장소거든요. 맞아요. 이 퀘렌시아, 스페인어인 이 퀘렌시아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투사하고 싸우는 소 사이에서 이 소가 안식처를 찾고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그곳을 퀘렌시아라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투사와 싸우던 소가 퀘렌시아가 있게 되면 투사가 이 소를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본인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무언가를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곳에 가서 숨고르기를 하고 회복을 하기를 위해서 이 퀘렌시아를 찾던 소가 투사의 방해로 퀘렌시아를 못 찾게 되면 투사가 그 경기에서 이긴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전쟁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누가 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을 이겨내야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상처받은 소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피난처 같은 곳에서 잠시 들어갔다가 쉬고 나오게 되면 괜찮을 일을 앞을 보고 다투어서 그 시간 아끼고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 퀘렌시아가 뜻하는 것이 이제 자기 정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라고 작가가 표현을 하고 있고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가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 이 저자의 표현처럼 우리가 쓰러질 리가 없는 전혀 쓰러지기에 불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쉼을 갖는 것, 중간중간 안식을 하는 것, 정화를 갖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첫 챕터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소개를 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장에 그 퀘렌시아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은 나도 뭔가의 그런 장소를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게 장소가 아니어도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냥 잠시 우리가 요즘 멍 때린다 또는 뭐 불멍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시간 나만의 장소 또는 내가 무엇을 피아노를 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퀘렌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는 좋았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퀘렌시아를 안대요. 네. 다 알고 하고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뱀과 개구리가 체온으로 동면의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고 제주 왕나비, 두루미도 매년 이동할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서 휴식을 취할지를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동물들이 갖는 본능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본능은 좀 동물적인 요소다라고 맞아요.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인간은 어떨 때는 본능도 무지할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인도의 오래된 경전의 말에 인용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인간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어나는 아주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동물이 갖는 본능적인 이상의 인간의 본능이 있다면 그 인간의 본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바쁘게 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난 다음에 혼자서 가만히 그 흐름을 꿰뚫어 보면 그냥 이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답이 나온다는 거죠. 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넣고 싶은 문구이기도 한데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너무 좋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당신에게 퀘렌시아의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나는 언제 이런 것들을 느끼지? 그리고 나의 어떤 이 퀘렌시아는 뭐지? 라고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딱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그 시간 관리라는 이 테마가 나오면서 마치 숨도 못 쉴 정도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빼곡하게 일정을 잡아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삶의 큰 정점을 찍는 것처럼 사실 이제 오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과거에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도 그렇게 바쁘게 살지는 않았대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젊었을 때 그렇게 살다가도 나이를 먹게 되면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리고 60이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있게 되면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50을 이제 간 넘었는데 지금 예전에 나와 그리고 이후에 어른으로서의 이 느껴지는 이 느낌이 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이 50이라는 정점에서 그때 이쪽과 이쪽을 다 이해를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좀 소모하는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후반부가 좀 더 명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이때 여전히 이걸 모르고 마구 달리잖아요. 후반부에 가서 상실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 상실감이 왔는지를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GWR 멤버들과 함께 책을 나누면서 우리가 삶의 기초를 채우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삶의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쉼이다. 육체적 쉼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 쉼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쉼이 될 수도 있고 그 쉼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뇌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체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뇌도 휴식을 가져서 우리가 더 건강함을 유지하고 더 장수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윤기나게 삶을 지속하게 하는 데는 휴식과 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잘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서두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책을 펼쳐보시면 그 첫 부분부터 여기에 꽤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방금 김나옥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꼰대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조금 이렇게 예전만큼 많이 해주시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젊은 세대들은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얘기할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파트여서 함께 맞아요.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삶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좀 잠깐 쉬어가야 될 타이밍인지는 본능적으로 동물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퀘렌시아는 어디인가 이 부분을 오늘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부분은 저희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다음 부분도 사실은 서두에서 던진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난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 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예전에는 계획해서 그 계획한 대로 타다다닥 움직였던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웠던 여행은 여행사 가이드와 함께 다녔던 네. 여행에서 배운 여행을 네, 네. 우리가 최고의 여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이드와 갔던 여행을 기억해서 가이드가 없는데 내가 가이드를 한다거나 가이드를 삼아서 막 내달린다거나 이런 여행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행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통솔자가 나오게 되고 그쵸. 막 지휘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여행이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쵸? 여행들인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막 같이 물론 이렇게. 이제 뭐 단체 여행일 때 그런 부분이 나오고 네. 그렇지 않은 여행은 또 가면 요즘은 다 맛집 투어라고 해서 먹고 자고 놀고 심지어 이제 저녁에는 술도 마시고 뭐 이런 것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왜 거기까지 가서 이런 생각이 드는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동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여행에 대해서 알았어요. 여행이 뭔지를 정말 잘 가르쳐줘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여행자이면서 여행 그 자체다라는 이 식구 같은 정의를 하나 더 남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행을 다니면서 앞에서 말했던 퀘렌시아를 느끼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여행의 주 목적은 뭐냐면 막 지나가면서 뭐 힘들었어, 뭐 벌레들이 너무 힘들게 해, 너무 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뭐 이렇게 밀림 속 오솔길은 막 나를 힘들게 해.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이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매 순간을 즐기고 감동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즐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 기쁨이 신비하게도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을 순식간에 느끼면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될 때
여행의 질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를 느껴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짐 코벳이 책에 썼던 구절을 써요.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 소중함이라는 거는 순간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행복감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딱 줄을 쳐놨었는데 어떤 목표 지점과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막 달리다 보니 그 삶의 어떤 그 여정이라든지 과정을 우리가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행복함이라든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과정이나 여정에 다 담겨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여행을 즐겨본 사람들은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일상도 어디에서 즐겨야 되는지를 안다거나 만약에 즐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짬을 내어서 즐기는 쾌렌시아를 찾는 거죠. 예. 꼭 어디에 뭐 거창한 여행을 가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일상 속에서도 여행처럼 느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줄을 굉장히 많이 그어놨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순간중간에 그런 뭐 욜로랑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그죠.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 욜로랑은 좀 다른 그 과정 하나하나의 감사함을 느끼고 그 화자 하나 속에서 내가 행복감을 찾는 것, 충만한 행복감을 찾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예찬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여행이 내게 준 선물은 삶과 세상에 대한 예찬, 그것이다. 광부는 수많은 돌들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예찬하는 마음 역시 모든 돌들을 보석으로 만든다. 부자는 누구인가? 많이 감동하는 사람이다.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매 순간 이렇게 감동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뭐 요즘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뭐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막 필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뭔가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이런 마음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저는 GWR 멤버들이 아침마다 아침 의식을 하거든요. 이게 아침 의식을 사실 처음에 제가 강제적으로 시켰어요. 네. 그냥 아주 사소한 행동, 그러니까 사소한 반복을 하도록 시켰는데 이 책이 아침 의식의 수준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고 진하고 단단한 인격체로 단단한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굉장히 잘 전개된 지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보고 이거를 다시 꺼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다시 계단을 만들어서 연습해 봐야 되겠다. 네. 나의 연습의 계단을 만들어서 내가 먼저 이걸 통해서 많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 행복의 여정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우리 김나욱 대표님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또 그 와중에 정말 이제 바쁘게 이런 시간들을 쪼개서 이렇게 책을 통한 어떤 컨텐츠도 만드시고 하잖아요. 대표님만의 쾌렌시아는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저의 쾌렌시아는 저는 되게 답답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혼자 앉아 있어요. 물론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라는 창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책을 본다거나 혹은 이제 성경을 본다거나 나 혼자서 있는 시간을 저는 꼭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제가 주로 일을 많은 사람들과 합니다. 네. 집에 들어가도
누군가가 있죠? 네. 누군가가 있어서 사실은 집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 그 누군가가 더 뭐 바쁘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바쁘실 때 저는 쾌렌시아를 가져요. 나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잠깐 미팅하고 올게. 그러면 나에게 드디어 쾌렌시아가 주어졌구나. 오늘 방송은 그분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쾌렌시아를 전 찾습니다. 가끔 네.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갔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의식을 우리가 멤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아침에 창을 열고 첫 공기를 마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태어난 새로운 공기, 오늘 새 공기를 내가 마시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걸 저는 이제 아침에 첫 시작으로 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 멤버들에게 강제 전파를 했죠. 강제 전파를 했는데 그냥 단순한 것보다 더 다양한 아침 의식들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아침, 미라클 모닝을 실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 와, 아침 공기, 첫 공기를 내가 이렇게 딱 맞이하면서 그 감사함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말에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쓰는 어떤 단어라든지 말에 좀 중점을 두게 됐는데, 김나욱 대표님과 제가 10주간 W도 진행을 하고 또 지금 파운데이션을 함께 진행하면서 대표님은 아마 못 느끼시겠지만 은연중에 대표님이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요. 아마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전체적인 책에서도 느끼는 어떤 단어들이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거를 또 에너지로 다시 여러분께 되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쓰는 단어와 그들이 쓰는 말이 있구나라는 거를 전 요즘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것도 공감이 되는 말이지만 저는 성공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자기가 좋은 것을 돌려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내 에너지를 돌려내고 반복을 하고 우리가 막 이거 너무 좋아요. 저거 너무 좋아요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거 너무 싫어요. 난 이거 딱 질색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에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스스로가 당기고 있는 거, 스스로가 좋아하고 있는 걸 계속 되돌려내면서 재생산하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그 어느 위치인가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하고 그쵸. 같이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누구나 자기 위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김나욱 대표님을 직접 뵙기가 좀 힘들으신 분들은 이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오디오 클립으로 듣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서 그 에너지를 또 충분히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것도 하나의 어떤 나만의 크렌시아 어떤 의식이 될 수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맞아 오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에너지가 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실 때만이라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선별하고 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잘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사실 지금 이제 막 앞부분 정도 왔는데 저희가 이 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부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류시와 시인님의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